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24만 7천여 표 차이 0.7%포인트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지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할 것으로 보느냐, 실패할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놀랍게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한 56%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것으로 본다는 사람이 42%, 그러니까 42대 56으로 비관적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와 연동되어 가지고 국정 목표 제1로 지금 점 찍어둔 청와대 이전,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가 54%, 찬성이 43%, 상당한 차이로 반대가 많습니다. 반대 54, 찬성 43%. 요 비율이 그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는 실패 비율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못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56%인데 바로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54%입니다. 거의 비율이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자마자 추진한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 바로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아주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어제 이 서든포스트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CBS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전국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우선 물었더니 반대가 53.6%, 찬성이 42.9%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에서 반대가 56%나 되고요. 찬성은 42%. 이 서울에서 반대가 광주 전라도 지역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바로 이 서울의 민심이 지금 아주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방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 아주 그 귀초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26%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지지층이 7대3 정도로 분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들은 뭐 압도적으로 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이 청와대 이전 사안이 국민들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보수층도 분열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윤석열 당선인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유세장에서 목이 터져라. 자기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하면서 민주당과는 협치를 하고 국민을 통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 청와대 이전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더구나 자기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있고 그 결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결정하니까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어붙여야 된다. 그런데 어제 김정은이 드디어 ICBM 발사를 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이 아주 전시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긴장 상태로 가고 이 긴장 상태는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권 교체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과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국가지휘부가 대이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청와대가 국방부로 밀고 들어가고 국방부가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다시 수방사로 가는 이런 연쇄 이동을 이런 시기에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용산 이전을 일단 보류하고 5월 10일 청와대로 들어가서 국가 지휘 기능이 잘 되어 있는 그곳에서 직무를 보면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전문가들과 국민들 의견을 들어서 순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국민들 사이도 보수층 사이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서 이것까지 갈등을 하면은 이게 뭐가 머리맡이 뒤숭숭해집니다. 우리가 잘 때 머리맡에 뭐 물건 같은 걸 놓지 않습니다. 꿈자리가 사나워진다고. 이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자꾸 다투기 시작하면은 국민이 뒤숭숭해지고 나라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국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군도 지금 김정은과 대결해야 되는데 이게 지휘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고 하면은 그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저 이야기가 바로 윤석열 당선인은 마음을 비우고 너무나 무리하게 추진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걸 일단 접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대안으로 허둥지둥 국방부를 딱 지적해가지고 거기에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서둘러서 대통령의 힘으로 무리하게 국방부에 대통령실을 앉혀놓은들 이게 몇 년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 대통령이 근무하는 건물은 잘 지은 건물이라야 합니다.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근사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방 목적으로 지은 군사시설 아닙니까? 군사시설을 대통령실로, 대통령 집무실로 또는 대통령궁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만 대통령궁으로 개조해버리면 그게 국제적인 창피입니다.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게 찬성 47.8, 반대 47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소신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가족부 폐지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이게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사령탑으로서 위대한 문명 건설을 이끈 바로 그 중심 건물입니다. 역사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옮길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하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80%, 90%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반대가 54%나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 자체가 아닌 겁니다. 이 무리하게 추진할 것과 그러니까 소신대로 추진할 것과 그래 해서는 안 될 걸 가려야 됩니다. 찬성 43, 반대 54로는 안 됩니다.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불행해질지 모릅니다. 지금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역대 다른 대통령 경우에는 당선 직후에는 다 국민들이 마음을 비우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잘 되도록 비는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한 60%, 70%까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이 42%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56%나 된다. 이건 임기 말에나 있을 만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바로 청와대 이전이라는 그걸 국정 목표로 내걸고 청와대 이전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로 되고 말았다. 특히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그 문제는 끝났다. 여론 물어볼 필요 없다. 내가 결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더구나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주 허점이 많습니다. 누가 결정했느냐? 인수위가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인수위는 이런 일을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위는 이런 일을 하도록 법에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건 만약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크게 불리해질지 모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아야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는 안 된다라고 견제를 하고 어제 김정은이가 ICBM을 쏘아가지고 긴장 상태를 지금 조성한 것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 사안을 보류하고 너무 빨리 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게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겸손하지 않고 허영과 오만에 빠질 때 어떤 결말을 보아왔는지 저는 기자생활 52년째입니다만은 여러 사례로서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의 오만과 허영은 결말이 좋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한 결단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